투석은 삶을 끝내는 치료가 아니라 삶을 연장하고 또 지켜주는 치료라고. 계란 후라이 그리고 치킨을 우리 투석 환자분들이 드셔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투석 전문의 김채원 원장입니다. 우리 투석TV 구독자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한 2주 정도 영상을 안 올렸는데요. 사실 제가 5살짜리 쌍둥이를 키우는 애기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치원이 방학을 하면서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애들이 이제 막 뛰고 또 레슬링하고 뭐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는데 이게 참 우리의 생애 주기마다 발달 과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요즘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투석TV를 운영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막 확확 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사실 투석이라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낯선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투석 환자분들 위주로 이제 궁금한 점들을 제가 해소하는 그런 주제들을 영상으로 찍어 올리다 보니 아무래도 뭐 조회수가 아주 높게 이렇게 나타나거나 그러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신기하게 이제 조회수도 조금씩 오르고 그 다음에 구독자 수도 조금씩 올라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인터넷 커뮤니티나 아니면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무풀보다 악플이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예 관심도 없으면 댓글 자체가 달리지가 않는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영상 댓글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달리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그 영상 찍으실 때 그 배경음악이 너무 시끄러워서 말소리가 잘 안 들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찍을 때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음악을 안 넣고 찍죠. 그러다가 제가 그 리뷰를 하면서 영상을 들어보면 혹시나 좀 지루하실까봐 배경음악을 깔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그 영상은 정보성 내용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 배경음악이 거슬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제 신호로 제가 받아들이고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본문 내용에 해당하는 본론에서는 그 배경음악을 가급적 제외하는 방향으로 해서 영상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그 다른 영상에서 이제 어떤 구독자분이 남겨주신 댓글의 질문이에요. 원장님, 우리가 계란을 많이 먹는데 뭐 반찬이나 요깃거리로 계란 후라이를 먹을 때 칼륨이나 인수치를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됩니까? 또 외식으로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는 음식 중에 또 하나가 치킨이잖아요. 치킨을 먹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계란 후라이 그리고 치킨을 우리 투석 환자분들이 드셔도 되는지 그리고 드셔도 된다면 어느 정도의 양과 또 칼륨, 인수치를 고려하면서 드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이랑 치킨은요, 굉장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우리 투석 환자분들은 딱 그 단백질만 볼 수는 없는 게 항상 제가 기본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것이 칼로리, 나트륨, 칼륨, 인수치 이렇게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사실 오늘의 질문은 계란 후라이랑 치킨이기는 했는데 내용을 조금 확장을 해서 우리가 계란 후라이, 계란찜, 그 다음에 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이런 것들을 섭취했을 때 얼마나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계란 후라이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음식이 아니고 잘 드시면 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계란찜도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인데 계란찜을 드실 적에 조금 주의를 하실 거는 간을 너무 세게 하지 않는 게 일단 포인트가 되겠고요.
치킨은 후라이드냐 양념이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브랜드마다 사실은 그 칼륨, 나트륨, 인 함량이 워낙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리를 할 때마다 이제 지점별로 업장별로 뭐 이제 계량을 해서 넣는다고는 하지만 조리 이제 환경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변동 폭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양지하고 그래도 우리 식품 데이터베이스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제 수치들은요. 계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바탕으로 했고 다만 이제 계란의 크기, 사용한 기름의 양, 뭐 소금이나 간장의 양에 따라서 실제 영양 성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해주시고요. 치킨이 사실은 브랜드별로, 그 다음에 메뉴별로 이 차이가 굉장히 변동폭이 커요. 닭의 부위, 튀김옷의 두께, 염지의 정도, 양념 소스의 양, 또 브랜드별로 이제 열량, 나트륨 이런 함량들이 상당히 갈릴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오늘은 내가 먹는 음식들에 함유된 뭐 나트륨, 칼륨, 인의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자라기보다는 우리가 주로 먹는 음식, 식단, 어떠한 음식을 선택하고 또 양을 조절하는 과정 중에 어떠한 기준을 한번 살펴본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계란 후라이인데요. 식약처 분석 자료에서 계란 후라이는 100g당 열량이 208kcal, 나트륨은 161, 칼륨은 152, 이는 208mg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계란을 드실 때 사실 100g 정도까지 드시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대략 한 60g 정도 분량을 드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환산을 해보면 열량은 한 125kcal, 나트륨은 약 97mg, 칼륨이 91mg, 이는 125mg. 삶은 계란은 100g이 150kcal, 나트륨이 127, 칼륨이 125, 이는 211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계란 후라이가 삶은 계란보다 인과 칼륨이 몇 배나 높은 것은 아니죠. 한 개 분량으로 비교를 하면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열량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계란 후라이를 할 때 사용하는 기름 때문이고요. 또 이제 그 나트륨이나 칼륨의 함량은 우리가 소금간이나 또 간장으로 간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따라서 계란 후라이를 드실 때는 팬에 기름을 얇게 뿌리고 소금이나 간장은 사실 가급적 안 뿌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란 후라이 할 때 소금을 약간 치기는 하는데 밥 반찬으로 드실 때 다른 뭐 김치나 그런 장아찌나 이런 것들을 결국 같이 드시게 되기 때문에 굳이 계란 후라이에까지 간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삶은 계란과 계란 후라이 이거는 칼륨이랑 인 차이는 기본적으로 크지는 않다. 그 두 메뉴는 기본적인 차이가 기름이랑 추가되는 양념 때문에 그런 함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계란찜은 일단 부드럽고 또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투석 환자분들이 아주 선호하시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식약처의 달걀찜 이제 분석값을 100g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열량이 108kcal, 나트륨이 375, 칼륨이 108, 이는 142 정도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 식약처의 외식조리법 기반 계란찜 자료를 보면요. 나트륨의 함량이 871mg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게 같은 계란찜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크냐. 이거는 사실은 계란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외식에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감칠맛이나 이제 또 사람의 입맛을 확 끄는 그런 이제 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계란찜을 할 때 소금, 간장, 또 때에 따라서는 새우젓, 액젓, 또 육수 분말 같은 양념들이 잔뜩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외식이나 또 급식 계란찜에서도 우리가 맛을 내기 위해서 양념 양의 자체가 조금 많이 첨가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투석 환자가 계란찜을 만들 때는 계란에 물을 넣어서 부드럽게 만들고 또 간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우젓을 넣고 국간장을 넣고 또 다시 육수 분말까지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양념이 이제 겹겹이 겹쳐지면 나트륨 함량이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고요. 뭐 파나 후추 같이 나트륨이 거의 없는 향신 재료를 활용하면 싱거운 맛을 약간 보완할 수는 있겠어요. 따라서 계란찜의 문제는 계란 그 자체가 아니라 간장, 새우젓, 육수 분말 이렇게 첨가되는 조미료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계란을 선택할 때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식약처 분석 자료에서 삶은 계란 노른자 100g에는 인이 647mg 들어있다. 반면 삶은 계란 흰자에 100g에는 인이 12mg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왜 이렇게 차이가 크냐? 계란 노른자 100g에 인이 647이나 들어있냐? 사실 노른자를 100g이나 먹을 일이 사실 많지는 않죠. 계란 하나에 뭐 한 60에서 70g 정도 되는데 이걸 노른자만 100g으로 환산한 값이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노른자에는 인수치가 엄청 많더라는 얘기예요. 결국 계란의 인성분은 대부분 노른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이제 혈액 검사를 했는데 내가 인수치가 높다고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계란 노른자를 한꺼번에 너무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요. 투석 환자분들 중에서는 계란 흰자찜만 또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예. 계란 한 개는 그냥 통째로 드시고요. 이제 두 개째서부터는 계란 노른자의 인 함량이 점점 증가하니까 그건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노른자에도 아주 좋은 영양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모든 투석 환자분들이 노른자를 아예 드시지 말아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하루에 계란 노른자 하나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드신다라고 할 때는 최근에 혈중 인수치 또 인결합제 복용 상태 전체 식사 내용들을 반드시 고려를 해서 우리가 조절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후라이드 치킨인데요. 식약처 외식 영양 성분 국내 분석 자료 100g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대략 열량이 265kcal, 나트륨이 193, 칼륨이 250, 인이 164예요. 여기서 말하는 100g은 이제 뼈 무게를 제외하고 실제로 먹는 이제 가식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치킨은 그 한 조각의 부위가 닭다리, 날개, 닭가슴살인지 여부에 따라서 그 크기와 뼈의 비율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2조각까지예요, 뭐 1조각까지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실제 먹는 섭취량을 기준으로 이제 그야말로 살을 기준으로 100g을 이제 달아서 고려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후라이드 치킨을 가식부 기준으로 200g 드시면 여러 수치들도 거의 2배가량 뛰게 되고요. 후라이드 치킨 가식부 200g 섭취를 했을 때 칼로리는 530, 나트륨은 387, 칼륨이 500, 인이 327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라이드 치킨이 외식이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나 이런 인수치가 높은 것은 어쩔 수가 없겠어요. 그리고 후라이드는 겉에 양념이 보이지 않더라도 조리를 하기 전에 기본 염지가 들어가고 또 튀김옷에도 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그 함량이 이제 프라이드 치킨 100g당 213에서 468mg까지 차이가 나고요. 양념치킨을 또 살펴보면요. 양념치킨의 이제 가식부, 먹을 수 있는 그 살코기 100g으로 환산을 했을 때, 열량이 276kcal, 나트륨은 403, 칼륨은 248mg, 이는 190이에요. 후라이드 치킨이랑 비교를 하면 칼륨은 비슷하지만 인수치는 조금 더 높고 나트륨은 약 2배죠. 양념치킨을 200g 먹는다 라고 하면 열량이 한 552kcal, 나트륨이 805, 그리고 칼륨이 496, 인이 약 381mg이 됩니다. 이제 후라이드 치킨에서 양념치킨으로 넘어갈 때의 차이는 단연 양념 소스 때문인데요. 우리가
양념치킨의 소스를 만들 때 고추장, 간장, 소금, 설탕, 물엿 이런 것들을 같이 가미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나트륨뿐만 아니라 당류, 그러니까 탄수화물이죠. 그리고 혈당을 올리는 그 당류와 열량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양념치킨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뭉뚱그려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요. 요즘은 워낙 뭐 이렇게 분말 가루 같은 것을 뿌려서 양념 가루를 뿌려서 이제 출시하는 메뉴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나트륨, 칼륨, 인 함량의 그 변동폭이 아주 넓게 포진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양념을 아주 듬뿍 묻힌 그런 양념치킨보다는 우리 투석 환자분들은 가급적 후라이드 치킨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 양념치킨을 드실 때는 기본적으로 막 양념을 엄청 많이 발라서 이렇게 있는 상태로 드시기보다는 찍어 먹을 수 있으면 후라이드 치킨을 양념에 이렇게 찍어서 드시는 방식을 취하시는 게 나트륨이나 칼륨, 인 섭취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투석 환자분들이 이런 음식들을 드실 때 실전 원칙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계란과 치킨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첫째, 계란 후라이는 기름을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간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계란찜은 새우젓, 국간장, 액젓, 육수 분말을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인수치가 높은 분이라면요, 노른자, 계란을 드신다고 했을 때 노른자 개수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가급적 이제 흰자를 활용해서 음식을 조리를 하시고 노른자는 하루에 1개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치킨은요, 한 마리를 그냥 눈앞에 두고 우리가 그냥 아무 그 제한 없이 드시기보다는 살코기, 가식부를 기준으로 한 100g 정도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양념치킨보다는 후라이드 치킨을 선택하시고요. 튀김옷이나 껍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은 칼로리나 또 뭐 나트륨, 열량 섭취가 너무 늘어나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유의를 하시고요. 소스는 가급적이면 이제 많이 묻어있는 상태로 드시기보다는 내가 후라이드 치킨을 시켜서 양념 소스를 조금 찍어 드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낫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치킨 드실 때 치킨 무나 피클 같은 것들 드시잖아요. 그때 이제 또 국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물을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가급적이면 그런 치킨 무나 피클에 국물은 드시지 말고요. 또 치즈가루나 소금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양념하시는 것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킨이랑 우리가 콜라, 맥주 뭐 이렇게 또 국물 음식 같이 먹으면 또 맛있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내가 아예 먹지 말아야지 이게 이제 욕구가 터지면은요 왕창 드시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먹고 싶을 때는 그냥 맛만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음료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50cc에서 100cc 사이로 그 분량을 넘지 않게 미리 덜어서 드시고요. 그리고 탄수화물, 당분, 수분 그런 것들의 함량까지도 고려를 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투석 환자분들의 칼륨 섭취, 인 섭취에 대한 부분은요, 모든 환자에게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최근에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칼륨이나 인 수치가 나오겠고, 또 평소에 내 소변량, 투석과 투석 사이의 체중 증가량, 또 인결합제, 칼륨 결합제 복용 여부에 맞춰서 개별화해야 하는데요. 신장 영양 가이드라인 역시 칼륨과 인 섭취를 검사 결과와 이제 잘 매칭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